일단 개념은 어느 정도 정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문제를 풀면서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면서 이제 유형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자, 유형 10번까지는 다 됐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유형 11번에 있는 선생님이 상레벨 문제를 위주로 한번 좀 풀어볼 테니까 자, 상레벨 문제를 같이 풀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좀 더 보도록 하자. 자, 87번을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 그림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을 동시에 줬을 때도 우리가 천천히 자, 얘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타원에서의 초점 일단은 A랑 B가 J였고요. 그죠? 자, 그리고 F란 초점이 있습니다. 자, 이때 문제를 보시면 자, PQ의 길이가 4루트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이시면 초점이 F고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 있죠. 자, 초점이 F고 원점을 지나가 봐요. 그럼 얘는 Y제곱은 4PX에다 뜻인 거잖아요. 맞죠? 자, 얘가 X축 대칭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림 확인해 보세요. 포물선 확인해 보시면 이런 그림이니까 X축 대칭이 되잖아요. 그죠? 자, 타원도 우리가 했던 타원도 여전히 X축 대칭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X축 대칭인 함수랑 X축 대칭인 함수가 만났어. 교점이 이루었어. 그 교점도 X축 대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확인해보고 가야 돼요. 이때 말한 P랑 Q가 X축의 대칭이라는 뜻인 거야. 그 말은 요 점의 좌표가 이만큼 길이가 4루트이니까 얘가 T, 2루트 1합니다 라는 말을 만족한다는 뜻인 거예요. 요 좌표가 T, 2루트 1합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쵸? 여기서 보시면 이제 봐봐. 요 포물선이 일단은 4의 제곱에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타원이 있었고요. 자, 여기서 또 아까 봤던 게 그럼 여기서 보이는 요 f 좌표, c 좌표가 c제곱이 b제곱 빼기 16 빼기 b제곱이죠. 자, 요 c제곱이 자, 이건 요 f의 좌표죠. 얘가 지금 16 빼기 b제곱입니다 라는 놈이 나왔을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얘는 y제곱은 4cx라는 놈이 나오죠. 자,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금 타원 하나 여기서는 지금 누구냐면 포물선 하나가 나왔죠. 그죠? 타원 한 개에 포물선 한 개가 나왔죠. 여기에서 얘를 좀 대입을 한번 해보게 되면 어떤 관계식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지금 저기서 보이는 저 두 개의 길이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됐니? 자,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보죠. 대입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여기서 뭐 필요하면은 그림이 얘가 지금 초점이니까 얘가 이렇게 준선입니다도 있었을 겁니다. 얘가 지금 이렇게 준선입니다도 있었을 거니까 요런 길이도 가져와서 필요하다면 지금 여기서 이만큼 길이랑 이만큼 길이도 똑같았어를 쓰는 것도 우리가 일단 한 개의 조건이 될 수가 있죠. 맞죠? 그럼 여기서 준선이니까 자, 얘가 지금 준선이잖아요. 그었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만큼 길이가 얘가 t, 얘니까 요만큼 길이가 c 더하기 t라는 거 알겠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만큼 길이가 초점 c, 이만큼 길이가 t 맞죠? 그래서 이만큼 길이가 c 더하기 t가
나오기도 하죠. 이만큼 길이는 이제 2루트였을 거고요. 얘는 2루트였을 거고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뭔가의 피타고라스도 뭔가의 우리가 힌트 중에 한 개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힌트들이 지금 여러 개가 막 섞어져 있는 그런 그림이야. 자, 그래서 자, 됐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연립들을 좀 해보다 보면은 여기서 자 이렇게 볼까요? 연립을 조금 그럴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이 좀 보고 싶었던 거는 좀 더 쉽게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있어서 좀 보고 있는 중이긴 해요. 자, 그래서 이만큼 길이가 8이었을 거니까 자, 이만큼 길이가 두 개의 길이의 합도 8인 것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잠깐만 조금 쉽게 합시다. 자, 선생님 좀 문제를 너무 많이 썼네. 여기서 이만큼 길이를 우리가 K라고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만큼 길이도 K지 않을까요? 폼선이니까. 여기서 또 이만큼 길이는 8 빼기 K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여기서 두 개의 길이 합이 8이었을 거니까 얘는 2루트였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피타고라스만 가지고도 벌써 K 값이 나와버렸네요. 그죠? 항상 말하지만 정의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노가다보다는 정의가 제일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쟤를 풀어주게 되면은 8, 8이 64 빼기 16K 더하기 K제곱은 K제곱 더하기 8입니다가 될 거라서 얘 날라갈 거니까 16K가 넘어가면은 56입니다. 그래서 K가 4가 되겠네요. 4 아니지. 근데 요즘 곱하기도 못해. 얼마냐? 참 충격적이지. 이거 K 4라고. 얘는 답이 2분의 7인가요? K 값이 2분의 7이 나오죠. 그래서 이 K 값이 2분의 7 나왔을 거고 그럼 여기서 저만큼 나왔고 그럼 여기서 이만큼 길이가 봐봐요. 2분의 7 나왔을 거니까 이렇게 나왔죠. 그 상태에서 이제 또 뭘 하면 될까요? 다 했네요. 뭐 다른 거 다 구할 필요 없네요. 이만큼 길이 알고 이만큼 길이 아니까 답이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얘가 지금 길어 물어보는 게 PF 길이었을 거니까 얘는 P의 F 다시 길이는 얼마냐면 8에서 2분의 7 빼는 거라서 2분의 9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곱이 답이겠네요. 4분의 63 이렇게 되겠네요. 그지? 너무 식을 너무 다 구하려고 했었구나. 여기서 지금 너무나 뻔한 두 길이의 곱이었는데 그지? 이렇게. 자, 2차 곡선과 관련된 문제들은 몇 번 얘기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정의를 가지고 문제 풀어주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이렇게 두 개의 2차 곡선을 동시에 주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거의 메인급이에요. 자, 91번 더 볼까요? 자, 91번. 자, 타원이 있다고 했었어요. 얘는 타원이 여기서 지금 얘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고 장축이 있고 단축이 이렇게 있고 예식이 지금 반대다. 그죠? 그림이 반대네요. 자, X축이 이렇게 Y축이 이렇게 주어진 식을 정리해 봤더니 2분의 X의 제곱에 더하기 3분의 Y 제곱이 1 나왔죠. 그럼 초점은 풀만 1이었을 거예요. 풀만 1이었을 거고 얘는 그림이 이렇게 조금 길쭉하게 생긴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왔을까요? 자, 얘가 F였고 얘가 F'이었어요. 자, 한 점을 잡아서 얘랑 요놈의 길이의 제곱의 합을 물어봤죠.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죠. 자, 여기서 사실은 얘가 산술기하가 보시면 좀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는 같을 때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아마 P가 여기 있을 때였을 거예요. P가 여기 있을 때라서
그 길이가 같을 때입니다 라고 풀어주면 답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도 답은 6이었을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었던 거냐면 봐봐요. FP의 제곱 더하기 F'P의 제곱이잖아요. 요 두 놈은 이 루트 빵빵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가 2 곱하기 PF 곱하기 F'P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이게 산술기하가 만족할 때는 얘랑 얘가 같을 때죠. 같을 때니까 아마도 P가 여기였을 때였을 거예요. 이렇게 있었을 때.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개의 길이의 합이 PF랑 PF'이랑 길이의 합이 장축의 길이가 A가 지금 그러니까 얘가 지금 2루트 3이 나왔겠죠. 이게 각각이 루트 3이었을 때가 최소가 될 때라서 3 더하기 3이니까 6이란 답이 나왔을 거다. 그죠? 그래서 산술기하까지 쓸 수 있으면 모양이 좀 되게 이뻐지겠죠. 자, 우리 선생님이 쌍곡선 문제를 사실 직접적으로 많이 풀어보진 않았지만 어때요? 97번은 자, 요만큼 길이가 있고 자, 있을 때 P에서 두 점까지 거리합이 120이라고 있으니까 두 거리합이 160이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A 값이 얘를 X축, Y축 잡아버리게 되면 A 값이 얼마예요? 초점이 얼마예요? 나왔겠죠.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B의 값이 나올 거니까 얘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제일지를 구할 수 있겠죠. 그지? 자, 혹시 선생님이 넘어가다가 질문할 게 있으면 멈춰를 외치시고요. 멈춰! 이렇게. 자, 10번은 쌍곡선 연습 삼아서 한번 10번 풀어봅시다. 자, 110번 풀어보자. 자, 얘가 결국에는 봐보세요. A제곱의 X의 제곱 빼기 B제곱의 Y제곱은 1이었을 때 점근선을 구하는 공식이 Y는 풀마 A분의 BX입니다. 가 점근선 구하는 공식이었죠. 맞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얘가 풀마 3이면 얘가 1이고 3이겠지가 아니에요. 얘는 결국에는 A를 우리가 T라고 둔다면 B의 값은 3T였을 거야 라는 이렇게 변형된 어떤 문자를 잡아 주셔야 되죠. 이렇게 잡을 거니까 여기에서 식이 뭐가 될 거냐면 얘가 지금 그지?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쌍곡선은 지금 주축이 얼마야? X축이죠. 얘가 지금 X축이라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꼭지점. 자, 얘는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이렇게. 얘가 꼭지점인데 요 꼭지점 좌표가 얼마냐면 A, M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만들 수 있는 게 얘는 지금 주축이 B잖아요. 얘가 B고 얘가 지금 A잖아. 그러니까 그림이 지금 똑같이 풀면 얘가 이렇게 나왔을 거니까. 얘가 지금 사각형이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나왔을 거란 뜻이거든. 요게 A였을 거고 얘가 A, 0이었을 거고 얘가 0, B였을 거잖아. 그쵸?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지금 A가 얼마인지 알고 B가 얼마인지 아니까 여기서 보이시는 요 사각형의 넓이가 가로의 길이가 얼마냐면 2A가 나왔을 거고 세로의 길이가 2B가 나왔을 거고 곱하기의 2분의 1이니까 2AB가 우리의 넓이인데 얘 대입해주면 2 곱하기 T 곱하기 3T였을 거라서 6T의 제곱이 우리의 넓이인데 이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24가 돼야 돼서 T의 값이 2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2고 B의 값은 6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10번이 왜 상레벨이냐면 아이들이 조금 낚시에 많이 걸려. 점근선을 보면서 그냥 A가 1이고 B가 3인가 보지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많아.
그게 아니란 말을 조금 짚어주고 싶어서 얘가 상레벨이에요 라고 문제를 준 겁니다. 자, 11번 어떻게 할까요? 자, 쌍곡선 위에 한 점에서 쌍곡선에 내린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A, B라고 했을 때, 그죠? 이렇게 나와있죠. 자, 쉽게 말하면 한번 그려보자. 우리 거의 그림 안 그려봤으니까. 자, 111번을 보시면, 자, 얘가 지금, 자, 4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빼기 y 제곱분의 1이 1입니다 나왔을 거니까, 뭐라는 거야? 1분의 y 제곱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분의 y 제곱이 나왔으니까 얘는 지금 여기서 이만큼이 플러스 4 마이너스 4, 얘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잡아놓고 이렇게 생긴 납작한 직사각형의 점근선이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우리의 그림은 여기서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왔다. 그죠?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왔다. 여기에서 한 점 P. 자, P가 지금 뭐 1사분면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요 1사분면 위에 한 점을 잡아놓고 얘가 P였어 잡아놓고 여기서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 여기서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 이렇게 있죠. 그죠? 얘의 점을 우리가 A라고 하고 얘를 우리가 B라고 할 거다. 이렇게. 그랬을 때 요만큼 길이와 저만큼 길이의 곱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자,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서 얘는 우리한테 자, 뭘 하고 싶었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자, 얘는 함수에 우리가 쌍곡선의 정의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부터 시작해 보는 거야. 얘는 우리가 어떤 정의를 우리가 건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정의가 거리의 차이가 얼마입니다 라는 게 있었는데 이 거리의 차이가 사실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는 게 왜냐면 초점이 사실 루트 15였겠죠? 아니 루트 17이었겠죠? 여기가 지금 풀마 루트 17이라는 초점을 잡아놓고서 그죠? 잡아놓고서 이만큼 길이가 8입니다. 이만큼 길이의 차이가 8입니다는 나도 아는데 그거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만큼 길이에 대한 우리가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거리가 사실은 없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P란 놈을 우리가 잡아놓고 진짜 거리를 한번 구해보는 거야. P 좌표를 우리가 아까 A, B라고 했으니까 일단 요 점은 막점이 아닐 테니까 얘는 지금 4의 제곱분의 A의 제곱 빼기 1분의 B의 제곱은 1을 만족하는 AB에 대해서 이 직선이 Y는 점근선이 요 놈이 지금 Y는 풀마 4분의 1x가 점근선일 거니까 정리하면 얘는 x 더하기 4y는 0과 x 빼기 4y는 0이라는 두 개의 점근선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직접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에서 거리 구하게 되면 루트 17분의 얘는 절대값 a 더하기 4b 곱하기 루트 17분의 절대값 a 빼기 4b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17분의가 나오고 얘를 절대값 곱하기 봐.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y는 절대값 전체의 x, y랑 똑같습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절대값의 a제곱에 빼기 16입니다 라는 16b제곱입니다 라는 조건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양변에 16 곱했다고 치면 a제곱에 빼기 16b의 제곱이 16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이 지금 16이기 때문에 17분의 16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이 17분의 16. 자, 이렇게 해서 33이라는 답이 나오겠죠. 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 암만 고민을 해봐도 사실 아이디어는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얘를 도형상의 특징으로 쓴 경우들이 별로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한테 좀 느낌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게 이렇게 생으로 식을 다 푸는 경우가 사실 많진 않거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경우들이 있을 거다. 자.
자, 음. 자, 15번, 16번 한번 해볼까요? 자, 자, 15번은 우리가 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서 한번 해보자. 자, 장축이 플러스 1이니까 x축이 장축이고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었을 거니까 초점이 풀마 7이죠. 풀마 7을 초점으로 가지고요. 얘는 3과 마이너스 3을 그죠? 끝점으로 하고 얘는 루트 40을 이렇게 만들어준 이렇게 생긴 좀 납작하게 길쭉하게 생긴 요렇게 점근선을 가진 쌍곡선이 있었다. 그래서 얘 그림을 그려주면 얘가 이렇게 되게 좀 뚱뚱하게 나오는 이렇게 생기는 어떤 쌍곡선이 있었는데가 나오죠. 자, 이 쌍곡선에서 얘가 F죠. 그리고 5,5는 얘를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을까요? 확인부터 해봐야 돼요. 항상.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5,5가 쌍곡선 위의 점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따라서 문제는 달라질 건데 당연히 아니었을 거야. A가 5,5가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말도 안 돼. 얘가 7이니까 5,5는 한 이쯤 있었겠지? 자, 여기서 얘가 5,5가 이렇게 있었어요. A란 점은 이렇게 5,5가 있었어요. 됐죠? 자, 한 점 P가 1,4분면에 있다고 했어요. 이 P를 여기 잡을까요? 그래서 요만큼 길이와 이만큼 길이를 물어봤죠. 그죠? 자, 선생님이 한 개 팁을 주게 되면 우리가 2차 곡선 문제 풀 때 요런 표현 A, B, C, D로 길이를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 이렇게 A, B, C, D로 보게 되면 되게 혼란스러워. 잘 안 보여. 자, 여기서 우리가 얘를 길이를 문자로 두는 게 좋아. 자, 문제에서 AP 더하기 PF를 물어봤으면 자, 뭐 얘를 우리가 그냥 A 더하기 B라도 한번 둬볼까요? 이만큼 길이가 A이고요. 이만큼 길이가 B예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본능적으로 쌍곡선이니까 P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또 있어야 돼요. 맞죠? 내가 얘를 C라고 한번 둬보자.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PF랑 더하기 PF 프라임의 길이를 뺐더니 그지만 여기서 얘가 이거지. PF 프라임에서 PF를 뺐더니 길이가 얼마 나왔지? 6이 나와야 됩니다. 맞죠?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뭐 할 거냐면 두 개를 더해보는 거예요. 여기 두 개를. 얘를 더해버리게 되면 AP 더하기 PF 프라임이 A 더하기 B 더하기 6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AP 더하기 BP. 자, 이제 문제는 우리한테 물어본 거는 얘가 최소가 돼야 돼. 얘가 최소가 돼야 돼. 맞죠? 문제에서 지금 얘가 최소가 되길 바랬잖아요. 얘가 최소가 돼야 돼. 최소에서 6을 더해봤자 이만큼이 최소죠. 맞죠? 그럼 여기에서 AP라는 길이와 PF 프라임이라는 이만큼 길이랑 이만큼 길이를 더한 게 최소가 될 때가 언제였을까요? 얘는 이렇게 직선이었을 때겠죠. 이 직선이었을 때가 최소가 되었겠죠. 그래서 얘 최소일 때가 언제냐면은 점과 점 사이 거리라서 5,5라는 점과 마이너스 7,0 사이의 거리가일 때 얘가 직선 거리일 때가 최소가 될 거다. 그래서 5, 12, 13이니까 이 최소값이 13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7입니다라는 답이 나오게 된다. 맞죠? 자,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림 만들어 놓고 얘가 그지? 이렇게 최소일 때가 언제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방법으로 가면 된다. 자, 어때? 이제 조금 당연히 아직 어색하고 아직 힘들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이 도형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는지 얘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좀 보이죠? 참고로 말하면
어,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도형을 좀 도형을 좀 잘해 싶으시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2차 곡선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기하에서. 뒤에 나오는 벡터라든가 공간 도형이 더 쉽고요. 나는 함수가 좀 더 편해 도형보다 라고 한다면 지금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다음 거 어떻게 풀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기하에서 1, 2단원에 있는 2차 곡선 문제가 기하에서의 거의 한 절반이에요. 뒤에 있는 벡터랑 공간 도형은 왜 어렵게 나올 수 없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3 레벨까지 배우는 미적분 있죠. 너희들 말로 하면 미적분 2 있죠. 거기까지 배우면 진짜 대학생들이 배우는 미적분 세계랑 차이가 많긴 많지만 우리가 꽤 깊숙하게 미적분 세계에 꽤 많이 들어간 거야. 정말 많이 들어간 거야. 공대생 같은 경우 친다면 한두 스킬만 빼고는 거의 다 배운 거랑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배우는 미적분이 되게 꽤 많이 배운 거야. 근데 고등학교 때 배우는 벡터는 전체 벡터에서 요만큼밖에 안 돼. 정말 벡터의 더하기 빼기밖에 안 배운 거야. 왜냐면 그거를 깊게 들어가는 순간 언니가 걷잡을 수가 없어. 모든 수학은 벡터로 다 커버가 돼. 나중에 벡터로 적분도 해. 대학생이 되면. 흔히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수학으로는 n 차원의 모든 게 다 증명이 다 끝났어. 우주 차원의 이야기라든가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의 모든 과학적인 이야기가 증명이 다 끝나 있어. 과학적으로 그게 실행이 안 되는 것 뿐이지.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하는 데 가장 기본 베이스가 바로 벡터야, 벡터. 그래서 그거를 건드리는 순간 벡터는 정말 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 할 게 많아. 그래서 고등학생들한테 배우는 벡터는 정말 꼴랑 해봤자 더하기 빼기 요만큼밖에 안 배워요. 그래서 훨씬 더 간단하고 쉬워. 2차 곡선은 나름 끝을 본 겁니다, 이게. 끝을 본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보셔도 돼요. 자, 6번 봅시다, 6번. 내가 미리 말해준 이거 뭐냐면, 너네가 확률도, 경우수도 이제 아마 조만간 곧 배우겠지만, 여름방학 때 배우겠나? 모르겠지만, 확통도 제일 어려운 게 어딜까요? 1단원이에요. 경우의 수가 제일 어려워요. 너희들이 생각으로 난 경우의 수도 어려웠는데 어떻게 확률 문제를 풀지? 확률 문제는 너희들한테 확률을 구하세요라는 문제도 있긴 있지만 가장 큰 메인은 그 확률을 줄 테니까 너희들한테 어떤 그 확률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확률을 구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확률과 통계잖아요. 다시 말하면 통계를 내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 통계를 내는 작업은 다 공식이 다 있어. 그 공식만 다 외워버리면 정말 끝나. 수능 치는 그날까지 너희들 제일 많이 괴롭히는 건 바로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는 끝도 없이 귀찮아.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옛날 이야기야. 얼마 전에 지금 왔다 갔는데 선생님한테 한 7년 전? 6년 전?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난 것 같아. 6년 전, 7년 전 말더라도 이과생 고3 애들이 수능 과목이 뭐였는지 알아? 미적분 기하 학통이었어. 그때 수능 과목이 미적분 기하 학통이 수능이었던 과목이 있었어. 그때는 기하도 더럽게 어려웠어. 지금보다 책이 더 두꺼웠어. 수능 과목이다 보니까 꽤 어려웠고 공간 벡터는 진짜 어려웠어. 그래도 선생님이 모의고사라든가 수능 시험지를 딱 봤을 때 이번 시험이 어렵나? 쉽나를 판단하는 제일 한계가 뭐였냐면 경우의 수였어. 경우의 수가 쉬우면 이번 수능은 할 만한 거였고 경우의 수가 어려우면은 이번 수능은 좀 이상한데? 라고 말할 만큼 경우의 수가 그 미적분보다 더 짜증났어, 사실은. 미적분도 사실은 답이 있거든. 그러니까 제일 앞이 힘들어. 얘도 제일 앞이 제일 힘든 거야. 자, 6번 보시면 16번 보시면 초점을 공유하는 타원과 쌍곡선이 있었어. P라는 점에서, 그죠? 그리고 쌍곡선의 한 꼭지점 B에서, 그죠? 그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만들어 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접근을 시작할까요? 요걸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가져와 봐요. 여기 한번 풀어보고 왔겠지만, 자, 봅시다. 힌트가
초점이 3, 풀마 3,0이라는 게 첫 번째 힌트였고요. P 좌표가 3,2라면서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이 P가 타원 위를 지나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만큼 길이랑 이만큼 길이 합을 구할 수 있잖아요. 맞죠? 왜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요. 난 이미 거리의 합을 알고 있는 거예요. 또 뭐도 알 수 있어요. 거리의 차도 갈 수 있잖아요. 이미 그거 가지고 두 쌍곡선과 타원의 식이 이미 다 나온 거예요. 아니야? 그럼 PAB 좌표 내가 다 알잖아요. 허무하죠. 되게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그 정도면 끝나는 게임이야.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보면 자 얘는 3,2랑 자 타원 입장에서 지금 C가 3이야. 풀마 3이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거리 구하면 자 PF랑 그죠? 더하기 PF 프라임의 길이의 합을 구하게 되면 자 맞지? 그냥 각각 구할까요? 여기서 PF의 길이는 2였을 거고요. PF 프라임의 길이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3,0과 2까지 거리잖아요. 그럼 빼면은 66이 36 더하면은 4 그래서 얘는 루트 40이에요.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러시면 두 개를 더하겠다고 치면 식이 거지 같네요. 그치? 그래서 두 개를 장축의 길이가 얼마냐면 2 루트 10 더하기 2죠. 근데 이게 뭐예요? 2a죠. 그래서 a 값이 얼마냐면 a가 루트 10 더하기 1이죠. 그럼 타원으로 말하게 되면 근데 굳이 식 안 써도 돼. 왜냐면 이 a 값이 얘란 걸 알지 않아요? 여기서 결국에는 a 좌표가 루트 10 더하기 1,0이잖아요. 그쵸? 자, 쌍곡선 입장에서 두 개를 빼면 2 루트 10 빼기 2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2a 프라임이죠. 그럼 얘가 a 프라임이 얼마냐면 루트 10 빼기 1이죠. 즉 b 좌표가 얼마 돼야 돼요? 루트 10 빼기 1,0이 돼야죠. 그쵸? 그럼 여기서 ab의 길이는 따라서 ab의 길이가 2죠. 높이는 2였을 거고요. 넓이가 2가 되겠네요. 그죠? 조금 활짝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이렇게. 자, 24쪽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혹시 스텝 C 말고 스텝 B에서 혹시 선생님한테 질문하거나 물어볼 게 있었을까요? 1단원에서? 몇 번이요? 102번? 자, 102번 한번 해봅시다. 자, 나 이제 잘 써먹지, 칠판. 이제, 내가 또 연습을 많이 했지. 자, 쌍곡선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16이니까 얘가 4,0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얘 좌표가 3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3,0입니다 라고 좌표가 나왔을 거예요. 그치? 자, 여기서 P를 Y축에 대칭한 점을 Q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 넓이가 제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P 좌표를 P, Q라고 보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P, Q였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여기서 넓이가 얘 F 프라임의 PQ 넓이가 그지? 다시 P, F 프라임이구나. 자,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었던 PF랑 F 프라임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여기 있는 요만큼이죠. 이만큼 넓이를 구해보세요. 이만큼 넓이를 구해보라고 한다면 얘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였는데 얘가 이걸 말하면 Q였겠지? 요 놈이었는데 얘가 8루트 13입니다. 14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Q가 얼마냐면 2루트 14가 되죠.
그쵸? 다 했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 쌍곡선식 아니까, 그죠? 여기서 이 점을 대입했을 때의 x 값도 구할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대입해주게 되면 9분의 x제곱 마이너스 7분의 제곱해주면 4 곱하기 14가 1입니다 했을 거니까 약분하면 2 나왔을 거라서 8 넘어가면 9. 그래서 x가 9죠. 그죠? 그래서 얘가 9, 2루트 14. 너무 어렵게 생각했나봐. 민준아. 그지? 저거 잘못 봤지? 그런 것 같아. 낚였을 뻔했어. 너희도. 자, 또 질문 더 있을까요? 자, 스텝 C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혹시 스텝 C 풀었는데 나 지금 이미 풀었는데 되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잠이 안 와요. 자, 질문. 일단 질문 맞출게. 스텝 C에서 질문. 덜 풀었으면 다음에 푸시고요. 왜. 자, 오늘은 자, 2단원 직선 가봅시다. 자, 쉽게 말하면 모든 2차 곡선과 어떤 직선 간의 관계는 무조건 다 연립해서 판별식이에요. 얘가 불문율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인데 그나마 난 조금만 더 쉽게 풀고 싶어. 요만큼이라도 더 쉽게 풀고 싶어. 그래서 원 같은 경우는 원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관계를 구하기도 하죠. 근데 나머지 것들은 그런 게 사실은 썩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생으로 연립해서 판별식을 합니다. 직접. 얘는 쌍곡선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왜냐면 쌍곡선은 점근선 때문에 조금 변수가 생겨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가 결국에는 이 챕터는 두 점에서 만났습니다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 접선과 관련된 문제예요. 왜냐면 나머지는 그냥 정말 영혼 없이 연립해서 판별식만 쓰면은 교점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가 다 나와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오버하게 되면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직방에서 뭐가 나오지?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 구하는 공식 있잖아요. 맞죠? 그 문제랑 얘를 연결시켜가지고 이놈이 교점이 두 개가 되기 위한 범위를 구하라.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요것도 그림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데 거기서 아까 말했지만 쌍곡선이 제일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거는 다 접선과 관련된 공식이에요. 자, 여기 있죠. 자, 선생님이 접선에 대해서 한번 깊게 한번 고민해 볼게요. 우리 지금 미적분 공부하고 있잖아요. 시작했나? 나왔지. 요즘 미적분 지도 어디 배워? 연속하고 있나? 어디 있다고? 미분계수? 자, 미분계수 구할 수 있죠. 똑같아요. 결국에는 미분을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는 순간적인 비율을 알고 싶어서, 순간적인 움직임을 알고 싶어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곡선을 타고 움직일 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를 알고 싶어서 배우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곡선의 개형을 알고 싶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선의 개형을 알고 싶어서 미분에서 언제 증가합니까? 언제 감소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거고, 그 접선 묻는 문제에서 가장 큰 비중이 있는 게 바로 접선 묻는 문제예요. 미분에서. 미분을 이용해서 어떤 임의 곡선에 대해서 접선을 배워요. 자, 우리가 고1 때, 자, 2차 곡선 기억해 보세요. 2차 함수. 2차 함수가 있어요. 접선 구해 보세요.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연립해서
판매식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이것도 똑같이 풀면 답이 다 나와요. 근데 이왕이면 공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자, 모든 접선 관련된 문제는 자, 어떤 의미의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똑같아요.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첫 번째가 곡선 위에 있는 한 점, 함수 위의 점, 위의 점을 줬을 때의 접선을 물어봐요. 이게 첫 번째 컨셉이에요. 두 번째는 기울기를 줘요. 기울기가 m이었을 때 접선을 물어봐요. 얘가 m이라는 기울기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얘가 얘 평행하게 움직여서 이렇게 접선이 있고요. 이렇게 접선이 있어요.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는 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위에 있지 않는 임의의 점을 줘요. 그래서 여기 한 점을 줘요. 그러니까 얘를 지나가는 직선이 접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 하나 있고요.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접선이 여러 개가 나오죠. 자, 원이었을 때 원이 있었어요. 원위에 한 점이 있어요. 접선 구해볼까요? 원이 있었어요. 기울기 줄 테니까 접선 구해볼까요? 원이 있었어요. 한 점 줄 테니까 접선 구해볼까요?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우리 혹시 이거 공식 기억납니까? 그냥 일단 움직이지 않고 기본이라고 봤을 때 x제곱에 y제곱이 r제곱이었을 때 이 위에 있는 점이 x1, y1이었을 때 접선 구하는 공식이 x1x에 y1, y가 r제곱이었죠. 맞아요? 기울기였을 때 공식이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이 공식 기억납니까? 자, 얘는 우리가 정의를 이용했죠. 정의 이용해서 여기서 거리랑 반지름이 똑같아요를 쓰게 되면 답이 나왔죠. 맞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위에 있는 점을 줄 테니까 공식을 줄 겁니다. 기울기 줄 테니까 공식을 줄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지 않는 점을 줄 때는 공식이 없어요. 정의를 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 1번이 기울기 줬을 때의 공식이고요. 한 점을 줬을 때의 공식이에요. 그쵸? 이렇게 공식이 나와요. 이 공식을 알면 되게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이 공식을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미안하지만 공식이 몇 개 더 빠져 있어요. 내가 몇 개 더 추가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 거라서 자, 봐봐. 포물선. 그리고 원, 타원, 쌍곡선. 다행은 요 세 개는 공식이 비슷해요. 얘만 공식이 좀 튀어요. 그러니까 쟤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위에 있는 곡선 위에 x1, y1을 줬을 때의 그지? 접선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포물선은 흔히 옆에 있는 보이는 요 빨간색 있잖아요. y 대신에 y1, y를 대입을 하고 x 대신에 2분의 1 x 더하기 x1을 대입하세요. 자, 미안하지만 왠지는 물어보지 맙시다. 저렇게 쓰면 공식이 되게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포물선이 일단 원부터 해보자. 원은 지금 식이 x제곱은 y제곱은 r제곱이었을 때 그래서 공식이 x1, x에 y1, y는 r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와요. 자, 타원이 지금 a제곱분의 x의 제곱에 b제곱분의 y의 제곱이 1이었을 때 얘는 a제곱의 x1, x, b제곱의 y1, y는 1입니다. 라는 공식이 나오고요. 쌍곡선도 a제곱의 x의 제곱에 b제곱의 y제곱이 1일 때 똑같이 a제곱의 x1, x 빼기 b제곱의 y1, y는 1이라는 그대로의 공식이
확장된 느낌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다행이죠. 다행이죠. 자, 포물선은 원래 공식이 y제곱이 4px였을 때 여기는 y1, y는 4p의 2분의 x 더하기 x1이라는 공식이 나와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가 불편하냐면 선생님 주축이 뒤틀리면 공식도 바뀝니까? 라는 궁금증이 있지. 선생님이 좀 이따가 어떤 톡에다가 파일 한 개 올려줄 건데, 자, 확장되는 공식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똑같이 하게 되면은, 봐봐. 얘가 만약에 x제곱이 4py라고 하는 이렇게 변형된 식일 때는 얘가 똑같아요. x1, x는 4p의 2분의 y 더하기 y1을 쓰면 똑같이 답이 나와요. 똑같은 기조죠. 자, 원은 필요가 없을 거고 사실 타원은 주축이 어딘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공식이 똑같아요. 얘가 a제곱에 x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에 y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y축이 주축일 때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도 공식이 똑같아요. 똑같이 대입하시면 a제곱에 x1x 빼기 b제곱에 y1 y는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같은 방법으로 대입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점일 때의 공식은 솔직히 말하면 별로 불편하지가 않아요. 자, 지금 다 외웠습니까? 지금 외워 그냥 한 번에. 자, 이제는 기울기를 줬어요. 그러면 일단 원부터 말하면 y는 기울기 m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이거죠. 자, 원과 타원의 차이가 뭐였지? 선생님이? 얘가 지금 A랑 B가 똑같으면 얘가 R 역할을 한다고 말했잖아요. 얘는 공식이 Y는 MX 풀마 루트에 뭐 나오냐면은 A제곱에 M제곱에 더하기 B제곱이 라는 공식이 나와요. 이 공식이랑 원 공식이 똑같다는 거 알겠어요? 자, 얘랑 얘가 공식이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요 공식이랑 얘가 공식이 똑같아요. 왜 똑같을까요? 만약에 A랑 B가 똑같았다고 쳐봐요. 같았다고 친다면 얘가 A제곱으로 묶어서 M제곱 더하기 나오고 이렇게 됐을 거잖아요. 이게 나가면 뭐가 돼요? A가 되겠죠. 이게 여기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타원과 원의 공식이 똑같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사실 공식이 똑같아요. 자, 얘도 공식이 똑같아요. 얘도 똑같이 y는 mx의 풀마의 루트의 a제곱에 m제곱에 빼기 b제곱이에요. 똑같죠? 얘가 더하기 빼기 똑같죠? 근데 얘는 빼기니까 누가 더 큰지가 별로 관심이, 그쵸?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y는 mx의 주축이 y축일 때는 b제곱에서 마이너스 a제곱에 m제곱을 빼시면 돼요. 그러니까 a제곱 m제곱은 똑같아요. 원래 이것도 똑같은데 결국은 a제곱 m제곱이 붙죠. 그러니까 은근히 아이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얘가 주축일 거야, 얘가 아닐 거야. 그럼 얘도 b제곱에 m제곱 빼기 a제곱이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확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얘만 순서만 뒤집히시면 돼요. 이것만 정확하게 잘 암기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얘는 완전 이상한 식이 나와요. 얘도 y는 일단 직선이니까 mx 더하기 m분의 p라는 공식이 나오게 될 거고요. 얘는 y는 mx의 마이너스 m제곱 p라는 공식이 나와요. 미안하지만 선생님도 잘 안 외우는 공식이에요. 알면 편해요. 사실. 그래서 맞지만 포물선만 얘만 논외로 잘 외워두시면 편하게 풀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공식이에요.
집중해서 딱 한 번만 보시면 우리가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저기 센 책에 포물선의 기울기 공식, 그죠? 에서 요 공식에 빠져 있어요. 참고로 말하면 채워 놓으셔요. 또 필요할 때 또 까먹어요. 자, 얘는 이 공식을 유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사실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연습 삼아서 딱 한 번만 해볼까요? 자, 연습 삼아서 딱 한 번만 해봅시다. 자, y제곱은 4px라는 원이 있어요. 아니, 포물선이 있죠. 이 포물선 위에 한 점이 있어요. x1, y1이라는 한 점이 있어요. 일단 얘가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뭘 해야 돼요? y1의 제곱은 4p의 x1이 돼야 돼요. 자, 얘를 지나가는 직선이라고 썼잖아요. x1, y1은 내가 알고 있는 점이에요. 그죠? 여기서 내가 미지수 m을 구해요. 그러면 얘는 직선이 y는 mx에 빼기 x1에 더하기 y1이 돼야 한대요. 이게 기울기와 한 점 알고 있는 직선이잖아요. 난 여기서 뭘 구하면 되는 거야? m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얘 둘을 연립을 해서 판별식이 0입니다를 써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판별식이 0입니다를 쓰게 되면 어떤 조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해봅시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고민해 봐야 돼요. y를 대입할까요? x를 대입할까요? 판별식을 x에 대한 판별식을 쓴다는 건 고정관념이에요. 그죠? x에 대한 판별식이 0인 거랑 식을 y로 만들었을 때 y에 대한 판별식이 0인 거랑 조건이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었던 모든 함수가 y는 ax의 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c였기 때문에 얘랑 y는 px 플러스 q였잖아요. 여기서 y를 이렇게 대입하기 편하니까 대입해서 x에 대한 식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풀었던 것 뿐이지 얘를 굳이 x가 p분의 y 빼기 q였어를 이걸 이다가 대입을 해서 y에 대한 판별식을 써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왜냐면 판별식은 해가 한 개 딴 거니까 교점이 한 개 딴 말은 x 값이 한 개 있을 때 y 값도 한 개 딴 뜻인 거잖아요. y 값이 있으면 x 값도 한 개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앞으로 연립을 할 때는 y를 대입하는 게 편할까 x를 대입하는 게 편할까를 고민 한번 해보실 거예요. 여기서는 y를 대입하면 되게 불편해요. 대입해서 제곱을 해봐요.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그냥 여기 있는 x 자리에다가 x가 4p분의 y 저거 아니에요? 얘를 다 대입을 해봐요. 이렇게. 아이디어 봤어요? 그러면 식이 그나마 좀 심플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가 y는 m의 x 자리에 4p의 y의 제곱 마이너스 x1 더하기 y1이 되죠. 얘를 내가 y로 정리할 거예요. 판별식 쓸 거니까요. 그래서 양변에 4p를 곱하기 하고, 그치? 넘길 거 넘기고 정리를 했다고 치면은 얘가 my의 제곱 마이너스 4py 조심해야 돼. 더럽게 헷갈려. 상수항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4p의 아이씨 암산한데 됐지? 얘가 4p 곱했다고 치면 얘는 4p 되고 얘도 4p 곱했고 얘도 4p 곱한 거지. 그럼 여기서 암산 약분이 나왔고 여기서 넘어가면은 제 나왔고 여기 상수항은 마이너스
4pm의 x1 더하기 4p의 y1이 나왔죠. 는 0입니다. 됐죠? 그래서 y에 대한 판별식이니까 요 놈의 짝수의 제곱. 그래서 얘는 2p의 제곱 마이너스 ac m에다가 마이너스 4pmx1 더하기 4py1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결국 얘는 지금 m에 대한 식이야. 맞죠? m에 대한 식이죠. 난 p도 알고 있고요. x1도 알고 있고요. 난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근데 얘 보세요. 얘 여기서 이거. 여기서 자에다가 내가 얘를 마이너스 4px1이라고 m이라고 순서만 바꿨어요. 4p의 x1 m 바꿨죠? 그럼 여기서 4px1이 이게 y1 제곱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my1의 제곱이 돼요. 봤니? 봤니? 그럼 얘를 전개해주면 플러스 y1 제곱의 m 제곱 마이너스 4py1의 m 더하기 4p의 제곱이 되죠. 그럼 얘가 y 마이너스 2p의 ym 마이너스 2p의 제곱이 되죠. 이게 0이 되잖아. 그래서 따라서 m이 y1, m이 얼마냐면 y1분의 2p가 돼요. 그래서 m 자리에다가 요 m 자리에다가 y1분의 2p를 대입해요.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y1분의 2p의 x 마이너스 y1분의 2px1 더하기 y1이 되죠. 이렇게 되죠. 맞죠? 이렇게 되죠. 얘를 또 정리하고 싶어요. 얘를 정리하고 싶어서 얘를 정리를 해주게 되면 양변에 y1 곱하죠. 네, 좀 지우자. 쓸데없는 거니까. 얘들 해볼 필요 없어. 곱하면 y1, y는 2p의 x 마이너스 2p의 x1 더하기 y1의 제곱이 돼요. 근데 이 y1 제곱이 4p의 x1으로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y1의 y는 2px에 더하기 2p의 x1이 돼요. 그래서 얘를 2p로 묶으면 x 더하기 x1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접선 구하는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죠? 선생님도 거의 한 1년에 한 번 해보는 증명이에요. 기하 수업할 때마다 딱 한 번. 애들한테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해? 딱 한 번 보여줄게. 나머지는 궁금해하지 마.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그냥 내가 하기 싫게 생겼네. 맞죠? 자, 중요한 건 이런 문제가 박스 문제 나와가지고 빈칸 문제 만들어가지고 빈칸 채워놓으세요라는 그런 문제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중요한 건 복잡한 거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얘가 재밌는 거는 적당히 양념 쳐서 얘를 잘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맨 처음부터 y에다가 대입하는 순간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식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아이디어는 x를 대입한다는 게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참고로 기울기 줬을 때 공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옵니까? 한다면 이제는 기울기 아니까 y는 mx 플러스 k 넣고 또 연립해서 판별식 쓰게 되면 k 값이 또 얼마인지 나와요. 그러면 주어진 공식들이 또 다 나오기 시작해요. 자, 공식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이 고등학생 애들한테 기하 수업할 때 애들한테 정말 시험 보기 전날까지 물어보는데 공식을 안 외웠다는 애들이 정말 수두룩해요. 잘 안 외워요. 너희도 좀 알겠지만 우리 생각보다 우리가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렇지만 원방에서 이 공식 안 외우는 친구들 정말 많아요. 자, 참고로 선생님 이동했을 때 이동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까지 고민하지 맙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칭 이동성으로 보던가 다른 방법들을 써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공식 확인. 자,
자, 43, 44, 45번은 너희들한테 정의대로 연립해서 판별식 해볼래?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 딱 43번 딱 한 개만 해봅시다. 자, 43번 딱 한 개만 해서 연립해서 판별식 쓰는 거 한번 해보자. 자, 해보셨으면 이제 자, 챕터 2번에 있는 거 여기 쭉 있는 거 요 라인 다 풀어볼까요? 자, 공식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자, 공식 써서 9개 한번 쭉 다 해보세요.
자, 이제 스텝 B에 나오는 천천히 풀어요. 천천히 다 풀어요. 뭐 여기까지만 풀지 뭐. 여기까지 풀어요. 자, 공식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만 외우면 접선 문제는 거의 끝이에요.